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실질은 매일 한 번씩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치를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치실을 고를 때에는 나일론 치실이나 단섬유 치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섬유가 조금 더 비싸고 잘 안 끊어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프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치실은 30cm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손에 중지로 팽팽하게 당겨서 10cm 정도의 치실질을 할 부분을 남겨둬야 합니다. 치실질을 할 때는 윗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치실을 확실하게 잡고 치아 사이에서 부드럽게 당기면서 닦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힘을 많이 주어서 치실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잇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 치실이 닿으면 치실을 C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각 치아의 표면을 잘 닦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도 잊지 않고 잘 닦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측면도 신경 써서 닦도록 해야 합니다. 치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야 합니다. 이때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옮겨가면서 치실의 다른 깨끗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금니의 안쪽까지 조심스럽게 치실질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혓바닥 닦기입니다. 치아를 닦고 치실질을 하고 추가로 혀글개나 칫솔을 사용하여 혓바닥을 닦으면 입냄새를 제거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혀에는 항상 세균이 가득하고 음식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혀를 닦는 것은 구강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혀 긁개에 긁는 부분을 혀에 대고 앞으로 당기면서 긁어내면 됩니다. 칫솔을 사용하면 혀 긁개에 비해서는 약간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혀를 청결하게 해서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혀 긁개와 칫솔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혀를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칫솔 뒷면에 혀 긁개가 붙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은 잇몸 마사지 하기입니다. 잇몸 마사지는 잇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잇몸에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돌게 만들면서 동시에 잇몸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치아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검지로 잇몸을 누리면서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서 자극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사지를 한 뒤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잇몸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잇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해야 합니다. 불소는 천연 무기질의 일종으로 치아의 에나멜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 초기 단계의 충치는 치유와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는 약간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불소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도 합니다. 치과 치료에서 직접 치아에 불소 도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2, 3회 정도 해주면 충치를 예방하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1회에 약 2만 원 정도 합니다. 불소는 쉽게 구매가 가능한 성분으로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를 치과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면 더 강한 농도의 불소 성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칫솔 관리하기입니다. 치아를 닦는 것은 매일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치아의 감염이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이 따랐으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 4개월마다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폐혈증, 인두염 등의 질병을 겪은 후에는 칫솔을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칫솔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칫솔을 공유하게 되면 전염병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감염병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칫솔 및 구강위생용 물건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를 닦은 후에는 반드시 수돗물로 칫솔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여 잔해물이나 치약 등 이물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은 모가 잘 마를 수 있게 세워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칫솔이 서로 닿지 않게 해서
감염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칫솔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칫솔이 건조되지 않으면 미생물이 성장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보관 장소가 감염 확률을 높게 합니다. 칫솔의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치약의 선택입니다. 치약도 그 종류만 해도 국내외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치약의 제조사마다 그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종류의 치약을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다른 치약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매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치약을 여러 종류를 구매해서 장기간 사용한 결과 충분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비싼 치약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아에 좋은 기능이 많이 포함된 치약이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치아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통이나 치료 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비싼 치약을 사용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가격만으로 비교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치아와 잇몸 보호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녹말 함량이 높은 식품을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과 녹말은 구강 내 산의 농도를 높여서 치아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치는 충치균에 의해서 치아 속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충치균은 치아 표면에 있는 설탕과 탄수화물을 먹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당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초콜릿, 사탕 등이 꼽히지만 의외로 탄산음료에도 당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설탕 함량이 높거나 찐득거리는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에 달라붙는 식품은 산성으로 변해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박테리아, 음식물 찌꺼기, 산이 침과 합해지게 되면 프라그가 생겨서 치아 주변에 치석이 생성되는 환경을 제공하게 합니다. 게다가 프라그는 치아의 에나멜 구조를 녹여서 충치라고 불리는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미와 잡곡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우유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에나멜 복구를 돕고 칼슘 섭취량을 늘려서 치아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치즈에는 인산염과 칼슘이 있어서 산이 중화되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에는 다양한 칼슘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칼슘, 칼륨, 아연, 식이섬유, 마그네슘, 엽산, 철분 등의 성분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확하게 검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타민 보조제의 허위 가대 광고에 속아서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도 치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한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리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여러 방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프라그 형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일 충분히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 성분은 입안의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원인인데 침에는 인산염과 칼슘염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속쓰림과 식이장애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심각한 속쓰림 증상은 위산의 역류를 유발해서 치아의 에나멜을 침식시킵니다. 식욕 이상 항진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식사 후에 구토를 하기 때문에 위산 역류로 인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이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구강 상태가 어떤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치아의 성장과 변색 등을 주의해서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치아가 깨지거나 색깔이 변하고 지속적인 통증, 씹는 방식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 치과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프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와 차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잇몸 질환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진행된 잇몸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끔은 잇몸에서 피가 나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강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적신호입니다. 원인은 치석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고 보조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출혈이 줄어듭니다. 잇몸에서 출혈이 잦은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추후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하고 구강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치과에서 의사가 프라그의 치석을 제거하고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까지 깨끗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의 손상을 막고 치원염, 치주염 등의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병도 충분히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임신,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다면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고 흠을 메우는 예방적 치과 술식으로 일종의 코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치료 술식은 건강한 치아에 사용되고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란트는 건강하고 영구적인 치아를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술식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년에 2회 이상은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은 침샘을 자극하고 침의 분비량을 늘려서 치아의 표면을 세척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쑤시개로 잇몸을 파는 것은 치아나 잇몸에 해롭습니다.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압박이 느껴지거나 더 민감해진 것 같다면 잇몸 질환의 조기 증상일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잇몸 질환은 적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천일염이나 입안 청결제로 세척을 하여 밤사이에 입안에 생성된 세균이나 박테리아들을 살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헹군 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는 것은 전신 건강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밤사이에 왕성하게 생성된 유해한 세균들이 위나 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속은 항상 따뜻하고 습기가 있어서 각종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입이 쉬고 있는 잠자는 동안에는 배양된 세균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입속의 세균들을 뱉어내고 물을 마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 경우에도 치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잇몸에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려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치과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매번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임플란트 수술만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과 의사는 최악이고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이 그런 치료를 해주는 의사는 저의 경험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고집하고 환자들에게 권유를 하거나 성의 없는 치료나 약의 처방전만 줍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민간요법과 저만의 방법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면 천일염수로, 저녁에는 양치 후 입안 청결제로 세척 가글을 합니다. 식사 후에는 즉시 양치질을 하면서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하여 지금은 흔들리던 치아가 많이 호전되었고 잇몸에서 발생하던 출혈도 이제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비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서 약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을 받은 약 중에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2주 정도 약을 복용 후 예상외로 흔들리던 치아가 많이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수많은 치과를 다녀보았으나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는 단 한 번도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전은 없었습니다. 진통 소염제만 주었고 공포심만 심어주고 오직 임플란트 수술만 하기를 권유했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과연 항생제가 치주염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럼 알면서도 방치를 한 것이면 왜일까요? 제가 치과를 처음 간 것은 약 20년 전입니다. 치주염 초기에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치과를 30곳 이상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는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기본적인 자생력과 복원력, 치유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과
절제력으로 우리의 몸은 항상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때에는 나에게 맞는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술을 돈벌이의 목적과 상술만 배운 의사들은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의사에게 맞는, 의사가 잘하는, 의사에게 이로운, 의사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수입이 큰,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 방법이나 수술을 선택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공포심과 혹세무민이 나여 치료하면서 돈을 깔거리로 끌어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신체의 어디가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선택 여지가 없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고 세심하게 관리하여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